우리들의 희망은 무엇인가? 요사이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낡은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며, 정치적인 민주화가 사회 전체의 새로운 발전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누군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리라는 뜻에서이기도 하나, 나 자신이 새로운 것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가 뜻하고 있는 새로운 희망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긴요하고도 중대한 과업은 어떤 것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 조국을 튼튼한 반석 위에 건설하는가 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은 수많은 존폐의 위기를 겪어왔다. 일제 때는 국가의 주권을 잃은 바도 있었고, 현재에도 조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무력적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모든 사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요됨이 없는 반석 위에 건설되어야 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굳히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방법과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 구조 자체가 굳건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 있는 중견 사회 계층이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한다는 소원을 멀리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가? 잠시 여기서 18세기 말과 19세기 말에 혁명으로 나라를 위험과 파괴로 몰아넣었던 프랑스와 제정 러시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당시 프랑스와 러시아는 사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A라는 지배층과 절대다수의 C라는 비지배층이다. A에는 왕족, 귀족, 종교계의 지도층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 높은 지위, 권력, 명예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농민들로 구성된 C를 계속 억압하여 힘으로 지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C는 자신들의 권리와 값있는 생존권을 위해 A와 대립하여 심지어는 심한 투쟁도 벌이게 되었고, 그 긴장과 투쟁이 극렬해지자 그것은 혁명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렇게 되어서 봉건적 프랑스의 파멸이 나타났고, 제정 러시아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었다. 한 사회의 구조가 그런 형태가 되면 외부로부터의 침공이 없어도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다. 월남이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막대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파국을 면치 못했고, 현재의 필리핀도 비슷한 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자랄 바탕이 없으며 사회 안정은커녕 스스로를 좌초시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 구조는 어떤 것인가? 17, 8세기의 프랑스에 비교한다면 영국에 가까운 사회 구조를 원하는 것이다. 영국은 사회가 A라는 지도층과 B라는 중견층과 C라는 모방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문제는 A와 C 사이에 B가 있다는 것이다. B라는 중류 및 중견 사회가 확립되면 A는 지배층에서 지도층으로 바뀌며 C는 스스로를 피지배의 위치에서 모방층으로 자처하게 된다. 우리는 같은 A라고 해도 지도층과 지배층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국가에는 지도층이 있으나 전체주의 국가에선 지배층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C에 속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피지배층이라고 생각할 때는 항거와 투쟁을 원하나 모방층으로 자처할 때는 협조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중류 사회계층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많은 선진 사회의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 즉 영국은 일찍부터 B가 형성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다. 영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A보다도 C를 위해 노력하고 산업혁명 뒤의 혼란을 국민 전체를 위하려는 지도 이념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다. 어떤 사회보다도 일찍 동정과 공감과 협동의 윤리를 강조해왔는가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전통을 육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의회 민주주의가
개발되었고 사회의 복지 체제도 확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미국이 그 뒤를 계승하여 성공적인 사회가 되었고 일본도 그 대열에서 뒤지지 않고 있다. 작년 일본의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통계였다. 그것은 일본도 중견사회가 충분히 육성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순탄히 해결되며 국가의 기틀을 반석 위에 구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도 속히 자각 있는 중견사회를 형성해야 하며 그 결과로 월남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고 공산체제보다 우월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 사회의 건설은 남이 만들어다 주는 것도 아니며 세월을 기다리면 자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자각과 신념을 갖고 좋은 조국을 건설해 가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각 있는 중견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들 각자의 생각과 행위와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와야 한다. 새로운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희망과 목표를 우리들 스스로가 설정해 나가야 한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사회의 변화를 원하며 우리들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서 국가의 선한 발전을 원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기대에 그치고 만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어떻게 와야 한다는 것인가? 우선 우리들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에 변화가 와야 한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지배자로서의 A가 되기를 원하거나 항거자로서의 C가 되기를 원할 뿐 B가 형성되지 못한다. 항거하지 못하는 C는 자포자기에 빠져 자신과 국가의 비운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고 있다. 문제는 B가 될 수 있는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누가 어떻게 갖는가 함에 있다.